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파이, 이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용어부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예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자 농사라는 좀 신기한 개념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그럼 이자를 주죠? 근데 왜 줄까요? 은행은 왜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싶으시겠지만 사실 디파이를 이해하는 모든 열쇠가 바로 이 질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은행은 그냥 중개인입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빌려주죠. 그리고 거기서 받은 대출 이자, 그 수익의 진짜 쬐끄만 일부를 우리한테 예금 이자라는 이름으로 떼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은행이라는 이 거대한 중간 관리자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싹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중간에 있는 은행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바로 여러분이 직접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내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중간에서 누가 떼가는 거 없이 온전히 내가 다 받는 거죠. 어때요? 좀 솔깃하지 않나요? 이 황당무계해 보이는 질문. 이게 바로 디파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디파이가 뭐길래 어떻게 그 은행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없앨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름 그대로예요. 중앙 관리자, 즉 은행이 없는 금융 시스템인 거죠. 그럼 은행 대신 누가 일을 하냐고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이 똑똑한 코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은행원도 거대한 빌딩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규칙이 짜여진 이 프로그램 코드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모든 금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금융은 어땠죠? 모든 게 은행 안에서 그들만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깜깜이 상자 같았잖아요. 근데 디파이는 완전 반대예요.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공장부에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요. 심지어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그 누구든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혁신인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디파이에 열광하는지 그 핵심, 바로 이자 농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직접 은행이 될 수 있다면 이 이자 농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이자 농사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이 유동성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 수영장? 그냥 코인 공동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코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뭐랄까 거대한 저수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코인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누군가 코인을 바꾸고 싶을 때 일일이 거래 상대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이 창고에 와서 바로 쓱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자 농사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딱 4단계면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가진 코인 2개를 짝지어서 아까 그 코인 공동 창고에 넣습니다. 두 번째, 그럼 네, 이만큼 맡으셨어요 하는 영수증 같은 걸 주는데 이걸 LP 토큰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이 받은 영수증을 농장이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다시 맡겨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4번째, 그냥 쌓인 이자를 수확하면 됩니다. 어때요? 용어는 좀 낯설지만 원리는 진짜 간단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자 농사의 약속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가진 자산으로 코인 공동 창고를 채워주는, 즉 은행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은행이 가져가던 이자 수익을 내가 직접 챙겨가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너무 달콤하죠? 근데 이 달콤함 뒤에는요, 언제나 정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달콤함에 취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은행 금리가 1%, 2% 하던 시절에 담보도 없이 연 20%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약속.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테라 루나 사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무려 58조 원, 상상도 안 가는 이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피해자가 28만 명이었어요. 오죽했으면 IMF 총재가 이 사태를 두고 그냥 다단계 사기라고 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게 패닉을 부르고 그 패닉이 또 다른 패닉을 부르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거죠. 10만 원이 넘던 코인이 단 며칠 만에 1원짜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사건 말고도 디파이에는 정말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버그가 있어서 해커한테 돈을 다 털리는 경우. 둘째, 아예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만든 팀이 투자금만 모아서 야반 도주하는 러그풀. 셋째, 이자 보상으로 받은 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특이한데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이자를 벌려고 코인을 맡겼는데 맡겨둔 두 코인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을 때보다 내 돈이 더 줄어드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실패를 겪고 나서 디파이 시장은 그럼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무법지대 같았던 곳이 어떻게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옛날 디파이가, 그러니까 테라 같은 방식이 사실상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 이자 주는 폰지 사기랑 다를 게 없었다면 요즘 디파이는 다릅니다. 이제는 허공에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자산을 기반으로 이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 바로 RWA, 실물 연계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RW, Real World Assets, 말 그대로예요. 미국 국채, 튼튼한 회사채, 아니면 심지어 부동산처럼 현실 세계에 떡하니 존재하고 실제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토큰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테라처럼 근본 없는 이자가 아니라 진짜 자산에서 나오는 진짜 수익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인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RWA 시장에 들어온 돈이 2024년 초랑 비교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몰릴 거란 전망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진짜인 수익을 원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디파이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인생 역전, 한탕을 노리는 복권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 즉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괜히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과연 뭘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이건 복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둘째, 100배 간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보다 이 기술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집중해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규제는 그냥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이에요. 내 돈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는 결국 나 자신, 바로 여러분의 지식뿐입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혁신의 쓰나미,
분명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집어삼키는 무서운 파도이기도 하죠. 과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 쓰나미에 올라탈 가치가 있을까요? 디파이는 분명 미래 금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기 전에 그 열쇠가 내 손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겠죠?